네,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법 강의를 맡은 공인노무사 이윤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보험법 본격적인 강의를 드리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저희 사회보험법 교재, EBS 교재를 구입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재를 구입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 공인노무사라는 시험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가 공인노무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굳은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역할은요, 교재와 관련해서 머릿말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1차 시험 준비의 키워드는요, 효율성입니다. 특히나 사회보험법은요, 1차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2차 시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시험들을 뒤에서 시험의 출제 경향을 잠깐 살펴볼 텐데 2차 시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1차 시험은 많은 합격률들이 이루어졌는데 24년도에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이제는 1차 시험도 꼼꼼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1차 시험에만 있는 사회보험법과 관련해서 2차 시험에 없으니 얼마나 적은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이라든가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법을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보면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신고 등 청구 이런 것들을 대행 대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저희 자문사들의 급여를 대신 급여 아웃소싱을 해주고 사회보험 신고 등을 하는 업무로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차 과목에 사회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보험법은요, 1차 시험에만 있다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시험 2교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2교시 민법, 사회보험, 그리고 요 선택 과목 하나. 그래서 40문항씩 3과목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120분인데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됩니다. 2교시에서 만만하지 않은 과목들이 있어요. 특히나 민법은 만만하지 않으실 겁니다. 민법과 관련해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24년 40문항으로 늘어나고 나서 사회보험법도 굉장히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회보험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사회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내용들, 생소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성이 높고 꽈락이 높은 과목이다. 접근하기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만 있으니 1차 시험 통상 5월에 있는 시험 직전에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회보험법을 접근하시는, 과거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접근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전략 과목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문이 길었으니 민법이나 경제학, 언론,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같은 비중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역할은 사회보험법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 관련해서 합격률을 먼저 보면 2024년도에 합격률은 22.4%였어요. 보시면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죠?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1차 시험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보험법은 총 6개의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징수법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최다 출제 항목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징수법이에요. 이 징수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징수와 관련된 법을 따로 띄워놓은 게 징수법입니다. 보시면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고용산재징수법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어서 시험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2024년도의 특이한 점은 요때에서 요때 40문항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세문항 그대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중이 같아요. 연금과 건강을 보시면 비중이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합치면 거의 2배로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제는 연금과 건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같이 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과목 하나하나 떼어놓고 이거는 제끼고 공부하는 건 이제는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의의 목표는 사회보험법이 여러분들에게 전략 과목이 되는 겁니다. 1차 시험은 아시겠지만 40점이 안 되는 꽈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40문항을 기준으로 보면 맞는 게 최소한 16개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회보험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다면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 70점에서 80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70점이 되려면 40문항 중에서 틀리는 게 한 12개 정도 되면 돼요. 80점이 되려면 틀리는 게 한 8개 정도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금방 보셨던 것처럼 강약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70점 내지는 80점 이상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저희는 법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의 제목들을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각 법별로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최소한 공부하기 전에 법의 조문을 소리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이 법은 이런 내용으로 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처음 준비하실 때는 낯선 용어들이 많으니 그 용어들이 모르는 용어들을 체크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합격률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합격률을 보시면 27회에는요 59.8이에요. 30일에는 60.3%입니다. 근데 24년에는요 22%로 확 줄었어요. 23년 33회에 응시한 시험생들은 유난히 공부를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때 공부한 사람들이나 이때 공부한 사람들 모두 다 대략 같은 정도의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비중이 낮아졌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이 낮아졌으니 과거에 제가 강의를 드릴 때는 법조문을 그냥 보고 눈에 익히는 정도로만 강의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저희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교재 속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요, 기본 강의 한 50강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특 강의라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좀 더 중점이 되는 내용, 그리고 핵심 지문을 OX로 풀어놓는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순으로 한 80강 예상 90강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길잡이가 돼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1차 과목 사회보험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